저는 전영범이라는 사람이고요. 어떤 조직에 소속되어서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이기도 하고 또 클래식을 무지무지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사실은 그걸로 밥벌이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이 순간은 클래식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어하는 당신을 위한 클래식을 지은 작가로 소개하고 싶습니다. 수험 공부에 지쳤을 때 라디오에 문득 위로가 되는 선율이 나왔을 때 어떤 본능과도 같이 끌렸던 그런 시기였는데 그 이후로 사실은 호주머니 형편에 맞게 악기도 구입하고 아르바이트 돈을 아껴서 악기를 업그레이드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바이올린하고 사랑에 빠지고 바이올린을 묵혀두기도 하고 바이올린은 잘 늦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줄이 풀릴 정도로 방치해 두기도 했지만은 소리에 대한 매력, 그 첫사랑은 아직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클래식은 어렵다는 인식이 많아서 그래서 우리 학창 시절에 베토벤, 모차르트 생각하면서 뭐 고전 시대, 바로크 시대, 낭만주의 시대 뭐 이렇게 어렸을 때 음악 시간에 배운 기억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외운 지식으로 클래식을 대하면은 너무 어렵다는 생각. 그래서 클래식을 꼭 교과서에 외운 클래식이 아니라 당신이 외운 클래식에서 벗어나서 당신을 위로하는 당신을 위한 클래식. 그런 클래식이란 넓은 바다의 텍스트를 해석하는 그 재미를 찾고자 하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책을 그런 컨셉으로 시작했습니다. 17세기 이탈리아 크레모나 지방 가문비 나무 이 정도 나오면은 음악을 전공하거나 그쪽에 좀 많은 공부를 한 사람은 스트라디바리우스 이런 얘기가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 시대에 그 가문비 나무로 만든 악기가 200억 원 내외가 되는 그런 천문학적인 금액의 악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거는 사실은 이 작고 앙증맞은 바이올린이 도대체 아파트 몇 채 값이야? 하고 의아해할 수도 있지만은 극한의 완성도를 위해서 스트라디바리우스라는 장인이 또 가르네리 가문의 장인이 얼마나 노력을 했겠어요? 그래서 소리가 세월이 지나도 더 좋은 울림으로 나는 바이올린이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극한의 완성도를 향해 가는 정신, 그게 좋은 결실이 되면은 그쪽에 명인이 되고 클래식으로 남는 사람이 되는 거라서 본인은 인생의 어떤 클래식으로 남을 것인가, 제 인생의 클래식이 어떤 것인지 그런 걸 생각하면서 클래식에 대한 책도 읽어보고 음악도 무궁무진하게 들으면서 그런 것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준 그런 귀한 시간이었죠. 쓰고 읽고 하는 시간들. 그래서 이 당신을 위한 클래식이 그렇게 태어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뭐 어떤 제목이나 음악의 작곡자는 몰라도 운명이 문을 두드리는 소리 밤밤밤밤 하고 나오는 그 베토벤의 운명교향곡 첫 도입부는 강렬하게 기억할 겁니다. 그것을 해석할 때는 베토벤의 고단한 삶 그리고 청력 상실의 아픔 이런 것들도 같이 볼 수 있는 게 아닌가. 또 혹자는 베토벤이 생활고에 시달릴 때 방세가 밀린 것을 참지 못한 주인이 베토벤의 방문을 세차게 쾅쾅쾅쾅 두드리는 소리라는 그런 해석도 있습니다. 어떤 게 정답인지는 모르지만은 그 혹독한 시련을 견디고 멋진 선율을 만들어낸 베토벤은 음악계의 성인, 악성으로 존중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되게 세계 4대 성인이라고 우리가 배웠죠. 예수, 부처, 마호메트, 공자 이런 분들이 음악계의 성인 베토벤하고 차별되는 것은 내부는 본인이 직접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기록을 남겼고 그 어록을 받아서서 성경이 되고 코란이 되고 불경이 된 거죠. 베토벤은 음악의 성인이지만 직접 본인이 오선지 위에 악보를 써서 기록으로 남기고 아마 지금도 시차가 다르지만 세계 어딘가에서는 베토벤의 선율이 카페라든지 공연장에서 흐르고 있을 겁니다. 같은 차원의 비교하기는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런 비교도 한번 재밌게 해봤고 어떤 면에서 좀 인문학적인 상상력 그런 걸 발휘하면은 무궁무진하게 다른 각도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은가 그런 마음이 들고 그런 각도의 생각들도 이 책에 언뜻 들어 있을 겁니다. 사실 하가 앵그르가 바이올린도 아주 곧잘해서 이분은 그만큼 취미에 대한 어떤 새로운 자기 영역에 대한 존중 이런 게 있었다고 하는데 그런데 선진국의 지표로 프랑스인들은 외국어 하나를 할 것,
그리고 악기 하나를 다루는 것 이렇게 꼽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정서 생활을 충분히 향유하는 것 그런 것도 선진국의 요건이 아닌가 그런 생각에서 앵그르의 바이올린 한번 생각해 봤으면 싶어서 말을 꺼낸 겁니다. 책을 작정하고 쓴다기보다 이제 클래식에 대한 생각, 느낌 이런 부분들은 블로그라든지 또 여러 가지 제 노트에 기록을 해서 보존이 되어서 그런 부분들이 어떤 연결고리가 있어서 책으로 많은 사람들하고 소통하고 공감하는 게 의미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죠. 제 삶의 얘기들하고 제가 음악 감상한 얘기들이 같이 맞물려서 꽤 오랜 시간 숙성됐고 익어서 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클래식하고는 좀 어울리지 않게 성격도 급한 면도 있고 부족함이 많은 사람인데 시벨리우스의 바이올린 협주곡 쿵쾅 거리다가 또 잔잔하게 가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누구나 질풍노도의 시기도 있고 그런 부분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색깔을 각각 달리 표현할 수 있으니까 음악을 이해하는 그런 시간의 공부라고 하면은 좀 필요했겠지만은 저는 그 클래식이라는 텍스트를 아주 즐겁게 해석하고 재밌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공부라기보다는 놀이에 가까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모든 가정이 텍스트를 해석하고 자기의 생각을 가다듬는 그런 해석의 과정들이 얼마나 즐겁고 유쾌한지 거기에 따라서 이제 능률도 오르고 할 텐데 저도 클래식도 너무 어렵지 않게 다가갔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책의 전체적인 맥락도 당신의 휴식이 필요한 시간에 이 책을 접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 그것과 맞닿아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책이 출간되고 나서 의외로 클래식을 쉽게 접할 수 있어서 좋았다. 또 클래식의 초보지만은 또 너무나 이런 방대한 영역의 얘기들이 흥미롭게 다가왔다 이런 얘기를 보내왔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 부분에 보람을 느끼고 클래식을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이 많이 마련되어 있고 특히나 QR코드 같은 경우는 상징적인 선율이 담긴 클래식의 어떤 대표곡들을 수록해 나와서 이렇게 QR코드가 좀 친절한 면이 있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클래식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되는 것 같아서 이 책에 또 다른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여러분들이 클래식에 대한 풍부한 교양, 그것은 물론이고 또 가구 클래식 음악가들에 대한 이야기, 거기서 나아가 어떤 인문학적인 인사이트를 넓히는 계기가 됐으면 해서 이 당신을 위한 클래식이 여러분들한테 진정한 위로가 되는 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